안녕하세요, 카메라팀입니다. 오늘은 α7C2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앞전에 α7 M4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α7C2는 비록 같은 기능이지만 폼팩터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용성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요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두부터 이 바디에 대해서 단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마이크로 HDMI 단자,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먼저 α7C2로만 촬영된 인트로 영상 보시고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이 일어나세요. 셋이 일어나세요.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M4에 비해서 α7C2는 이 작아진 폼팩터만으로서 충분히 사용성이 확보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M4를 사용할 때도 4K 60프레임을 사용했을 때 1.5배 크롭이 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시그마의 1850 f1.8 조리개의 렌즈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M4가 풀프레임 폼팩터로 나온 바디다 보니까 그 렌즈를 물렸을 때 뭔가 그 언밸런스함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 디자인이 제가 한눈에 보기에 사실 좋지 않아서 당시 리뷰에서 M4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풀프레임 바디, 풀프레임을 쓰면서 굳이 4K 60프레임에서 1.5배 크롭을 넣는 것이 좀 못마땅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아쉬움에 대해 많이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α7C2를 봤을 때는 이 시그마의 조그만 줌 렌즈인 1850 렌즈를 물렸을 때 지금은 그 디자인의 조화가 괜찮습니다. 바디가 작아졌는데 렌즈도 같이 작은 걸 물리다 보니까 바디캡 렌즈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현재 제가 바디캡 렌즈로도 사용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미지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리개도 f2.8이다 보니 충분한 광량이 확보가 되고요. α7C2가 가벼운 무게와 작은 폼팩터를 앞세워서 나온 만큼 이 렌즈를 물렸을 때 그러한 컨셉이 전혀 깨지지 않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고 이 바디의 효용성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성향에 따라서 영상용 바디로 생각하고 계셨을 때 뷰파인더가 있는 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뷰파인더가 없는 바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뷰파인더가 없어지다 보면은 바디가 그만큼 경량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뷰파인더가 없는 바디를 선호를 하는데, 이 바디가 딱 그렇습니다. 뷰파인더는 있지만 풀프레임 바디의 디자인처럼 따로 뷰파인더가 솟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피가 간소화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작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이전 짝인 α7C에서도 동일했었지만 원래는 소니가 만들었던 크롭바디 라인업에서 채용됐던 디자인들이거든요. 이게 역설적인 거긴 한데, 기왕 4K 60프레임이 크롭이 된다면은 이렇게 작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활용성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디를 사용하면서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흔히 알고 계시는 시그마의 MC121이라는 어댑터를 물리게 되면은 시그마의 1835 f1.8 렌즈를 캐논의 바디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소니의 바디에서도 네이티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도 굉장히 잘 잡고요. 사용하는데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을 만큼 소니 카메라와 정말 잘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앞에 길쭉한 어댑터에 거기다가 무거운 렌즈까지 얹게 되므로 이러한 컴팩트한 컨셉은 완전히 깨지게 되지만, 단렌즈급 1.8의 조리개를 18mm부터 35mm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렌즈를 챙겨 다니는 것보다 이 줌 렌즈 하나로 1.8 조리개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인트로 영상도 α7C2와 1835 1.8 렌즈로만 사용된 푸티지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찍고 집에서 편집하는데 놀랐어요. 포커스도 전혀 놓치는 부분이 없었고 이미지 퀄리티도 제가 원하는 만큼 뽑아줘서 좀 더 α7C2를 좋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가 정말 상당히 무거워지고 α7C2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1835 이 렌즈가 출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하셨을 때 40~50만 원이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 렌즈가 UFO 렌즈인 게 그때 당시에 정말 조리개부터 이미지 퀄리티가 워낙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퀄리티였기 때문에 UFO를 갈아 넣었다,
그래서 UFO 렌즈인데, 이 렌즈로 촬영한 영상 푸티지를 보시게 된다면은 아마 대부분은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1.8이고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렌즈의 무게와 길이, 부피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1850 f2.8 렌즈를 사용하시면은 정말 경량화된 α7C2의 컨셉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α7C2를 1850 렌즈에다가 물려서 짐벌용 카메라로 사용을 하곤 하는데, 굳이 뭐 무거운 카메라 붙여가지고 짐벌을 하기보다는 이 바디에 1850 렌즈 딱 붙여서 사용하면은 여러분들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노리고 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딱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에서 비록 크롭은 되지만 끝나누기로 인한 급격한 이미지 퀄리티의 저하는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4K 30프레임에서 풀프레임 센서를 모두 이용해 촬영한 푸티지는 7K 오버샘플링의 이미지 퀄리티라 선의 도면에서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4K 60프레임이 이미지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다행이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1.5배 크롭이 발생하는 만큼 센서 자체도 크롭 바디 센서만큼만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광량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요. 저조도에서는 아무래도 풀프에 비해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충분하게 사용을 하시거나 광량이 밝은 곳에서 사용해야 준수한 이미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로그를 사용하실 때도 800과 3200에서 듀얼 베이스 ISO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치에 유의를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은 보다 적은 노이즈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800이었다가 1000, 1250, 1600, 2500까지 노이즈가 심해졌다가 3200에서 딱 없어집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바디와 궁합이 좋은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요. 이 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α7C의 DNA를 그대로 계승한 α7C2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M4보다 뛰어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I-AF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니의 AF를 말하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칼같이 잡아내고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굉장히 편의성을 줄 정도로 AF는 뭐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런데 AI-AF는 그거를 더 뛰어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F에 관해서는 사실 걱정하실 것도 없고 신경 쓰실 것도 없으실 만큼 뭐 그냥 완벽합니다. 요즘 뭐 타사 바디들도 AF가 좋지만 얘는 그냥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등 여러 피사체들을 AI-AF가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물론 M4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초두의 단점으로 지적했던 마이크로 HDMI랑 SD카드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바디 회사들이 끝나누기 할 때 하는 그런 프로세서들이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DMI 단자라도 좀 차기작에는 풀사이즈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사용할 때 부러질까봐 걱정이 돼서 클램프를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α7 6700 이전에 출시됐던 크롭 바디나 이 이전 짝인 α7C에는 전면 다이얼이 없었습니다. 저같이 다이얼 3개 모두 커스텀을 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편함과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α7C2에는 전면에도 다이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폼팩터에도 기존의 플래그십 모델들처럼 다이얼이 3개가 박혀 있어서 사용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이 다이얼에도 또 커스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이얼이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이든 다이얼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M4에 비해서 버튼은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다이얼은 끝나누지 않고 넣어줬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이얼로 끝나누지 않고 이렇게 3개가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국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α7C2는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235만원대에 형성이 돼 있고, M4는 260, 270만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데 30만원가량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가량 차이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은 덜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플래그십 바디들이 300, 400만원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시대에 200만원대의 카메라가 저렴한 건 아니지만 요즘 플래그십 하면은 가격이 너무 포악할 정도로 비싸잖아요. 참 역설적이긴 한데 200만원대의 카메라가 가격이 나쁘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실정이다 보니 그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α7C2는 기존의 α7C와 달리 3세대 UI가 아닌 4세대 UI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메뉴나 인터페이스가 훨씬 수월해진 부분이 있고요. 카메라의 센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2400만 화소에서 3400만 화소로 화소가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센서가 탑재된 만큼 컬러 사이언스와 다이나믹 레인지가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바디를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크기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주로 많이 다니시거나 브이로그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바디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대로 형성된 가격이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이나 영상 고루고루 해보고 싶은데 접근성이 좋은 바디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바디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업에서도 비캠으로 사용할 만큼 여러 환경에서 두루두루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M4보다도 이 C2가 발열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뽑기가 잘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안심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상용 바디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바디를 A캠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 외에 범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바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M4 때 제가 그 4K 60 프레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었고 크롭 바디에 대한 좀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물론 이 바디는 크롭 바디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4K 60 프레임에서 크롭이 발생하니만큼 크롭 바디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들어준 바디인 것 같아요. 쓰다가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팔아버리려고 했었는데 1년 이상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사용 중인 렌즈들과 이 바디를 사용하게 되면 만족할 만한 푸티지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파7 C2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영상용 바디로서 알파7 C2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티였습니다.